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 되며 평화로 하나 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평택시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오경화 지원센터장님을 찾아뵙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도 인사 좀 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경화입니다. 네. 오경화 센터장님 이제 드디어 이제 현재 맡고 계신 이 센터의 이야기, 이 센터를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 센터에서 하는 일도 좀 소개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오경화 센터장님이 초대 센터장님이 아니세요. 네. 네, 그 초대는 아니시고 2대이신 거죠? 3대입니다. 3대예요 벌써? 네. 그 내가 누구 하나를 모르나 네, 본데. 네. 하여간 3대 센터장이 되기까지 뭐 순탄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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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초기에 네. 직영으로 설립이 됐기 때문에 네. 좀 민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요구들이 있었죠. 요구들이 예, 있었고 예. 저는 이제 한국 사회에 이게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예, 상황이고 또 아직까지는 행정에서 민간과 함께 협치를 하는 데 있어서 예. 파트너십이다라고 하는 문화가 예, 잘 만들어 예,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중간 지원 조직이 이 행정과 민간의 중간에서 교량자적인 역할들을 네. 하라고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중간 지원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네. 아직까지는 이제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그러면 하여간 줄일게요. 그냥 사회적 경제센터 뭐 하여간 이 센터의 성격이 중간자 조직, 중간 지원 조직. 그러니까 평택시라고 하는 그 관과 그 민간을 중간쯤에서 그래서 센터장님 공무원은 아니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무원 조직과 민간 조직의 중간쯤에 하는 일은 거의 공무원인데 실질적인 공무원은 아니시고 그런 거를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계신 거죠. 요 조직을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를 쉽게 일반인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여기 뭐 하는 조직인가라고 하면 중간 조직이다. 근데 중간에서 이거 매칭을 해주는 거예요. 관의 이야기를 여기도 전달하고 여기서 이야기를 관도 전달하고 다른 이야기가 있으면 서로 조율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네요. 네, 그런 성격도 있고요. 네. 실제로 저희가 이제 2013년에 평택협동사회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서 네. 뭔가 이제 그 제도와 정책을 변화시켜야겠다. 예.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행정을 만나는 것들이 시작이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도 시와 같이 일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우리끼리 민간에서 시민사회 단체 활동도 그냥 민간에서 당사자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활동이었지 예. 행정과 뭔가 파트너십을 맺어서 이렇게 일을 해본 경험도 저도 전무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13년부터 그런 일들을 하면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예. 공무원분들이.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흔히 하는 얘기로 언어도 너무 다르고 예. 그리고 서로에 대한 같이 일을 안 해봤기 때문에 신뢰도 되게 예. 낮고 예. 가장 큰 거는 일을 하는 방식이 너무 다른 거예요. 민간과 행정이.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서로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이 되게 오래 있었어요. 그거는 공무원들만이 아니라 그 밖에서 이렇게 NGO 활동처럼 해오시던 분들도 공무원들을 보는 시각이 그렇게 올바르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를 오해하고 있거나
어쩌면 또 저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옛날 같은 방식으로 그냥 공무원들하고 무슨 싸우려고만 하는 사람들, 공무원을 계속 의심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내부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율을 하는 과정을 거친 거겠죠. 예. 그걸 극복하고.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도 이 평택에서 시민사회 활동을 또 한 축에서는 하고 있는데, 네. 이제 행정을 보는 그 시민사회 안에서도 행정을 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죠. 예. 그래서 그 이제 이 주민자치의 시대에 네. 협치를 해야 된다. 민과 관이 예. 협치를 해서 뭔가 새로운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 있는 예. 곳들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우리끼리 해야지, 응? 예. 민간이 중심이 돼서 해야지. 예. 응? 잘못하면 이제 들러리가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거는 역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역사들이. 예. 근데 이제 몇 년간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저도 이제 이 중간 지원 조직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는데, 네. 행정의 언어를 행정의 것을 잘 민간에 또 설명해주고 네. 행정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힘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네. 부분들을 민간 당사자들은 또 잘 모르거든요. 그걸 네, 잘 네, 정돈해서 네. 또 필요한 부분들을 또 알려주고 네, 도와주고 또 안내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또 민간에서의 요구들과 민간이 활성화되어야 되니까 이 사회적 경제 네. 영역이 그러면 그것을 또 잘 모아서 그냥 네. 민원인처럼 막 이런 게 아니라 예. 잘 엮어서 좀 뭔가 정책화하거나 제도화하는 데 있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게끔 중간에서 네, 그런 역할을 하는 조직이 이런 중간 지원 조직이야겠구나. 네. 센터가 그런 역할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 그러면 이게 직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네, 그런 네, 요구를 네. 민간에서는 계속 했죠. 왜냐하면 예. 직영은 구조적으로 그 행정에서의 사무 이렇게 대행하는 이런 역할이 주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그렇죠. 하부 조직이니까 네, 그냥.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결정되면 지시를 받는 네, 이런 네. 구조여서 예. 그런 이제 자율성이나 그렇죠. 아니면은 민간이 가지고 있는 현장성이나 당사자성이 네.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그 맨 처음 조례에 위탁을 주거나 이런 내용이 없었나요? 조례는 있어요. 민간 위탁을 위탁을 할 수 있다. 있다고 돼 네.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민사회에 대한 그 불신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남아 있었겠죠. 얘들한테 이거 맡기면 제대로 할 수 있을지 하는 뭐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움켜쥐고 일단 시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해보다가 이제 그게 일기겠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위탁을 준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그렇다고 보면 또 잘 모르니까 예. 행정에서 근데 네.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센터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잘 안 된 상태에서 경기도권은 특히나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군데를 빼고 다 민간 위탁이거든요. 근데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직영이 많아서 그런 이제 이런 분위기나 문화의 차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좀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몰랐었기 때문에 직영으로 하다 민간 위탁으로 하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얘기는 하긴 했었어요. 예. 그래. 그러면 이제 그 민간 위탁하고 이제 중간에서 그 조율을 하고 이제 이런 내용이 뭐냐 하면 사회적 경제와 마을 공동체예요. 그 핵심이 사회적 경제 그러면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센터장님께서 소개해 주시자면 보통 협동조합은 얘기 많이 나왔는데 사회적 경제는 협동조합 말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만들거나 뭐 인증을 받거나 뭐 이런 게 할 때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인 거죠, 여기가. 그렇죠. 네. 협동조합 이외에 네. 또 소개해 주시자면 이제 협동조합도 있고 사회적 기업도 있고 마을 기업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자활 형태, 기업도, 자활 기업도 있죠. 있고, 있는데 이제 많이들 오세요. 문의도 오고 그러신데 저희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지고 오시면 상담도 해드리고 컨설팅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쪽으로 오고 싶다 그러시면은 이제 교육도 해드리고 그리고 뭐 교육을 하면서 뭔가 사업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연결을 시켜주고 그래서 평택은 지금 이 사회적 경제 현황을 보면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는데 한 170개 정도가 조금 넘는데
경기도의 31개 시군구랑 비교했을 때 24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숫자가 아주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죠. 와, 그래요? 네. 저는 안성이 같은 데는 지원센터도 없잖아요, 안성이. 네. 안성은 이제 더 낮고. 더 낮고. 네. 야, 그래서 그만큼 사회적 경제 기업에 이건 숫자로만 비교한 건데 단순히 정량적 비교를 해서도 예. 뭐 이렇게 막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인큐베이팅 하면서 네. 설립을 안내하고 지원해주고 상담해주는 네. 이런 역할도 중요하고 예. 또 한 축에서는 지금 현재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네. 어려운 곳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잘 안정화돼서 성장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이런 역할들이 네. 사회적 경제 사업에선 저희가 이제 중요한 역할을 네.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첫 홈페이지를 열어놓고 있는데 여기는 팝업창이 2개가 떠 있어요. 네네. 평택시 청소년 사회적 경제 교육이라고 또 하나 지금 막 따끈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12월까지 8월부터 12월까지 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이제 찾아가는 사회적 경제 맞춤형 교육이라는 그 팝업창이 또 하나 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이것도 11월 말까지 신청 접수 받나요? 네. 이게 이제 여기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나 이런 사람들 어떤 분들이죠? 뭐 청소년 교육은 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뭐 학교나 아니면 청소년 모임을 운영하시는 곳들이 있으면 다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찾아가는 사회적 경제 교육은 뭐 설립을 하시는데 네. 좀 잘 알고 싶다 그러면 5분만 모이시면은 저희가 강사분을 지원을 해드리는 네. 이런 교육이고요. 그리고 예. 기존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이나 이런 곳들도 네. 우리가 조합원 교육이 필요하다, 임직원 예, 교육이 예. 필요하다. 예. 뭐 이럴 때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또 강사님들을 보내드리죠. 예.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싶은 분들 5명이 모이면 설립하기 전에 어떻게 설립하는 건지를 교육을 받을 수도 있고 네. 마을기업도 마찬가지고 네, 네. 뭐 어떤 마을기업은 또 법인이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법인 그러니까 주식회사나 뭐 이런 걸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데서 그 현재 그런 사업을 해오다가 마을기업을 거기도 인증이라고 그러나요? 마을기업도 지정. 마을기업을 지정받고 싶다. 어떻게 하면 지정받을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싶다 그러면 이제 거기도 이제 교육도 해주시는 거고. 예. 이미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해 오고 있다가 우리 그 조합원 교육이나 이런 거는 의무니까 우리 조합원 교육을 하고 싶은데 내부 교육은 열심히 해봤는데 외부에서 좀 강사 좀 파견해 주세요 하면 여기서 무료로 네. 파견해 주는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설립 경영, 뭐 홍보, 마케팅 뭐 이런 것도 지원 가능하나요? 네. 최근에 지금 하고 있는 교육 중에 하나는 네. 노무 인사, 회계, 법률, 그다음 판로 개척 이런 교육들도 전문가분들과 매칭해주는 네, 네. 교육들을 진행하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 뭐 노무 인사나 뭐 법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강연회도 하지만 네. 이거는 또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기업에서 예. 그래서 1대1 매칭 교육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느 협동 예를 들어서 댕구리에서 어떤 협동조합에서 우리한테 인사와 노무에 관련한 뭐 재무와 회계에 관련한 이런 분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조합원들이 몇 명이 안 모이더라도 거기에 와서 파견해 줄 수 있다. 그런 전문가들. 아니 아직까지 그러진 않고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건 지금 강사분이 오셔서 미리 신청을 하시면 네. 그 그러니까 이제 집합 교육을 2시간 진행하시고 집합 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되고 네, 1대1 매칭으로 저희가 그날 한날에 진행을 해드렸는데 예. 저희가 이제 해보니까 이게 진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걸 좀 어떻게 예. 좀 더 좀 횟수를 좀 늘릴까 이렇게 예, 좀 고민이 예. 들고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상황이 발생을 할 때 이렇게 매칭을 해주면 좋겠는데 네. 그럴 수 있는 예산이 있지는 않아서 저희가 교육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세팅을 해보려고 내년에는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예. 실제로 이제 뭐 사회적 경제가 어떤지 설립 교육 이런 교육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그런 전문적인 분야들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요즘 많이 하죠. 네, 네. 내년 예산 지금 거의 결정돼 있지 않나요? 아직 의회 최종적인 통과는 안 됐을지라도. 네, 의회에 통과가 돼야 돼서 네.
대부분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예. 뭐 사업비가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못하고요. 그렇겠네요. 올해 준해서 예, 내년에도 사업 계획이 좀 진행되지 않을까 예. 싶어요. 참 코로나 얘기 나왔으니까 어떤 협동조합에서 무슨 조합원 교육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온라인으로도 비대면 교육이라는 것도 가능한 거죠? 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올해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 청소년 교육을 지금 잘 진행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네. 학교가 워낙 상황들이 그렇죠. 어려운 상황들이어서 학교 정규 수업도 못하는 네. 상황이 막 벌어졌으니까. 네. 근데 이제 저희가 특히나 청소년 교육에 좀 애정과 예. 이런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은 좀 어떤 내용이냐면 네. 사회적 경제가 예전보다는 또 많은 시민분들이 아셔서 네. 제가 창업을 하겠다고 문의도 많이 오시고 상담도 많이 오시고 그러는데 예. 우리나라 이 사회적 경제는 좀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나 좀 이런 것에 좀 맞춰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네. 사회적 경제가 이렇게 사회적 가치들을 또 추구하잖아요.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런 사회적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그 이제 지역 사회나 이런 사회에 뭔가 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예.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은 이게 혁신적인 이런 모델들이 잘 나오지는 못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대부분은 이게 장년층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새롭게 좀 창업을 네, 하고 네. 싶으셔서 그래서 뭐 그런 분들도 되게 중요하고 네.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뭔가 이제 이 사회가 급변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네. 급변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나 아니면 기후 환경에 대한 문제나 네. 이런 환경 오염이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예. 이런 사회적 경제의 방식으로 뭔가 좀 해결을 하는 이런 요구들이 네. 많이 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뭔가 이런 부분들은 청년이나 좀 젊은 층 안에서 이런 네. 혁신적인 모델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청소년 시기부터 네. 우리가 이제 시장 경제를 배우잖아요. 사회 시간에.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네. 사회적 경제라는 것들을 좀 많이 접할 수 있게 해서 네. 이 친구들이 사회에 나와서 이런 분야에 좀 들어올 수 있게끔 하려고 예. 저희가 이제 애정을 많이 드리고 있죠. 네. 그 지금 말씀 듣다가 또 언뜻 기억난 게 주식 회사를 하는 분들이나 뭐 비영리 법인, 뭐 사회복지법인을 비롯한 뭐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수익 사업을 좀 해보고 싶고 그러면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좀 받고 싶어하는 분들이 뭐 우리한테 그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신청할 수도 있나요? 그런 것도 어디에서 가르쳐주고 그런 게 있나요? 실제로 이제 단순 비교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지금 현황을 좀 보면 네. 사회적 기업은 그 주식회사를 운영을 하시다가 네. 뭔가 이 사회적 가치를 좀 실현하고 싶다. 네. 아니면 여러 가지 공공구매나 지원 사업들 이런 부분들을 예. 좀 지원을 받고 싶다 해서 들어오시는 기업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러다 네. 보니 사회적 기업은 이 비즈니스 모델들을 일정 정도 갖고 계시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협동조합은 뭔가 이제 이 구성원들의 필요와 요구를 해결하는 것이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 댕구리 협동조합도 네, 네. 그 장애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네, 네. 이런 이제 미션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그런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목적은 있는데 비즈니스를 모델이 어떻게 이제 수익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낼지가 그게 조금 이제, 취약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요. 그래서 예. 그거를 가져 나가는데 적어도 한 3년은 걸리거든요. 네, 이런 모델, 예, 사업 예. 모델을 가져 나가는데 네. 그러다 보니 이제 협동조합이 상대적으로 예. 좀 더디게 이렇게 아. 성장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사회적 기업 쪽은 그래서 협동조합보다는 숫자적으로 보면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훨씬 더 많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돼 가는데 혹시 평택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 센터의 사업이나 이런 걸 소개해 주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제가 또 여쭤보지 않아서 못 하신 말씀 있으면 한 5분 동안 마무리 발언해 주시면. 준비를 안 했어. 이런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끝으로 저희 뭐 이런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아직은 저희가 5월에 그
그 올해 5월에 이 민간 위탁을 받아서 지금 저도 이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서 일을 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지금 사실은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고 또 연말이어서 지금 이제 사업들을 진행할 건 진행하고 또 이제 결산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올해는 참 어려웠던 게 이 코로나 전국이어서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사회적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 이제 경제도 안정돼 있고 이렇게 좋은 시기에는 사회적 경제가 별로 두각을 못 보이는데 뭐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이럴 때 또 관심받고 주목받는 곳이 이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영역이거든요. 저희가 올해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많은 어려운 분들이 지금 생기셨잖아요. 일상에서. 그리고 저희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들도 지금 많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저희도 이제 고민이 많이 있는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또 사회적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 역할들 이런 시민들이 어려울 때 그 앞에서 이것을 해결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 중간지원 조직이나 당사자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단순히 뭐 상담해드리고 교육해드리고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을 좀 뛰어넘어서 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실 때 언제라도 저희 센터에 오셔서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센터 전화번호 하나 공개해 주시죠. 대표 전화. 대표 전화 밑에 좀 내려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면 657에 6050이네요. 저도 못 외웠습니다 아직. 657에 6050. 네.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도움을 받으실 분들 657에 6050 전화하시고, 그러면 끝으로 제가 요 감사 인사를 못했어요. 저 번역한 책을 여기다 딱 꽂아놓고 계셔가지고. 네, 우리 김용환 우리 이사님이 집필하신. 하여간 고맙습니다. 그럼 알기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직 저도 못 읽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그래요. 자,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우리 오경화 센터장님 걸어오신 길과 사회적 경제를 소개하는 탈탈 터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경화 센터장님을 보시고 이걸 영상을 구독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꼭 구독과 좋아요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기회에 다른 또 분을 또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걸로 하고 혹시 센터에서 나중에 소개할 일이 있거나 이럴 때는 센터장님 다시 또 찾아뵐 수도 있어요. 그때 이렇게 인사하기로 하고 시청자 여러분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 되며 평화로 하나 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